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HI교육 임승혁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향 학종 합격을 위한 최소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수시 배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수시 배치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상향 대학을 학종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서류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적어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항목들에 해당을 하셔야 저 같은 경우에도 학생 학부모님들한테 최상향 대학을 쓰실 수 있다. 그래도 한 장 정도는 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건데요. 문과 학생들보다는 이과 학생들에게 좀 더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당연한 거겠지만 전공 관련 성적이 전체 평균 또는 주요 국가 성적보다 좋은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국어 성적이 안 좋고 수학 과탐 성적이 좋으면 조금 상향 대학을 지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특히 이제 학종 부분에서는 어, 어, 특히 이제 이과는 수학 과탐 성적이 정말 정말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최상위 대학들, 경희대 이상 대학을 지원하실 때 본인이 지원하는 과가 수학이랑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요새 트렌드 자체가 수학 성적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문 같은 경우에도 뭐 시립대 이상의 학종을 지원하실 때 수학 성적이 조금 뒷받침해 줘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원점수는 높은데 등급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내신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학종에서 등급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표준 편차, 뭐 평균, 그리고 원점수, 성취도 이런 거를 고루고루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일반고 같은 경우에도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에 원점수 88점이나 92점 사이에 에 3등급이 나오시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뭐 엄청 심한 경우에는 뭐 4등급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4등급이 나오는 경우는 되게 이제 갑방고나 이제 자사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대개는 일반고 중에서는 요 등급에서 좀 2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3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교과 성적상에서 등급상으로 손해를 조금 보시는 경우에라도 원점수가 상대적으로 뭐 88점에서 92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3등급이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상향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원점수 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서류 평가할 때 표준 편차라든지 당연히 과목별 평균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Z점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특히 이제 88점이나 92점 사이에 3등급이 나오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제 상향 대학의 학종을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과 학생들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물리 원투 이수환자 상향 학종 대학에서 매우 유리하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저는 생명공학인데요, 과학인데요, 뭐 저는 환경공학인데요, 뭐 저는 건축학인데요. 물리랑 관련 조금 없는 과들인데요. 뭐 응용통계, 수학 뭐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물리 계통이 아닌 과들에서는 물리를 않으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분들이 기본적으로 점수 손해를 걱정하면서 지구과학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상위 대학들 이제 아마 중앙대 이상에서는 확실히 물리 원투를 이수하신 학생들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성적적으로 조금 부족하나 물리 원투 또 물리 원만 이수하신 경우 상당히 많은데요. 물리 원만 이수한 경우 굉장히 불리합니다. 물리 투까지 이수하셨는데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도 상향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여지 충분하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네, 이제 네 번째 같은데요. 공동교육과정 이수 환자 상향 학종 경쟁력 상승입니다. 특히 이제 어찌됐든 이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문 교과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통합 수학, 심화 수학, 뭐 물리학 실험, 뭐 고급 물리학, 뭐 이런 거 이제 고급이나 이제 또 실험, 뭐 과학과제 연구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고는 모두 거의 다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의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찾아서 공동교육과정, 전문 교과에 해당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그러면 이게 획득의 질뿐만 아니라 이제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자기 주도성이나 적극성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고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에서 전문교과에 해당하는 뭐 수학이나 과탐 과목을 이수하셨더라면 상향을 지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그래도 기본 토대는 마련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최상향의 대학을 써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제 관련, 뭐 언어 계통 관련 이제 교과를 이제 공동교육 과정에 이수하신 경우에 상향 대학을 학종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기본 토대는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상향 대학을 그래도 써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 기재가 구체적인 자가 상향 지원 합격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도 서류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생기부만 봐도 이게 공통 기재인지 아니면 학생이 이런 공통 기재를 본인이 노력을 해서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분류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독서를 활용한 결과물 그리고 그 위에서 후속 활동까지 이어지는 구조의 기재들이 있어야 어찌됐든 우리 학생에 대한 입학사정관이나 서류평가자들이 온전히 본인의 서류를 평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재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면 공통 기재가 아닌 본인만의 특색 있는 기재 사항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독서 결과물 후속 활동이 들어간 이런 기재가 네다섯 개 이상 정도 창체랑 세트 포함해서 이 구체적인 기재가 다섯 개 이상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경쟁력을 조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가 매우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과 학생들한테 매번 강조하는 사항, 이제 저도 평가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그냥 단순 조사 보고서는 사실 이게 뭐 다섯 개를 쓰든 열 개를 쓰든 이게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조사랑 보고서는 그냥 하루 안에 끝내는 게 서류 평가를 해도 딱 봐도 이게 진짜 시간을 많이 투여해서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짧은 시간 동안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 보고서인지가 개별 활동의 난이도가 딱 봐도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단순 조사 보고서가 뭐 10개, 20개, 30개 있는 것보다 그냥 실험 한 개, 실험을 기반으로 한 설계, 뭐 이런 실험을 기반으로 한 탐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하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지어 일반고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프로그램 구성 사항에 따라서 실험이 기재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자체가 아예 없으면 사실 이제 이과 쪽에서는 학종을 쓸 여지가 발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실험을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여러 가지 실험도 있잖아요. 뭐 전기 용동 실험이라든지 카페인 실험이라든지 뭐 DNA 추출 실험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해야 되는 그런 실험들이 있는 와중에 보고서들이 조금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실험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 조사 보고서 아무리 많이 써봤자 대학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실험 부분 창체나 진로 이제 자율이나 진로에서 학교 차원에서 진행되는 과학 특강이나 프로젝트 캠프 등에서 진행된 실험과 그리고 이제 과탐 과목 1, 2 아니면 전문 교과에서 실험이 진행된 경우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뭐 기타 국어, 영어, 한문, 정보 뭐 이런 과목들에서 나온 단순 조사 보고서는 그렇게 크게 평가하지 않는다. 물론 평가 대상이긴 하지만 이 실험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 나머지 보고서들도 빛을 발한다는 사실 꼭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분들 착각하는 게 그냥 단순 조사 보고서 많으면 본인의 이과 생기부 경쟁력이 아주 좋다라는 착각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실험,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학생분도 억울할 수 있죠. 본인이 다니시는 학교에서 이런 실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된 부분들. 그렇지만 이 단순 조사 보고서가 아니라 실험 형태로 설계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부분들의 기재만 있어도 이 학생이 그런 학교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조사 보고서, 뭐 과학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실험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학교들마다 이제 그 창체나 전공 세특 관련 사항에 있어서 독서 전공이나 뭐 전공 진로 관련 독서라든지 학업 역량과 관련된 독서가 창체 세특 내에서 20권 이상이 이제 직접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조금 상향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단 국어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 이게 그냥 국어 같은 경우에 뭐 이게 작품 교과서 속 작품을 했는지 이게 진짜 실제 작품을 읽은 건지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국어 영어 뭐 책 관련 내용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국어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 창체 세특 파트 포함해서 전공 관련 학업 관련 내용의 독서가 20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상향을 써볼 수 있는 여지가 문과, 이과 모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고 같은 경우에 뭐 국어 영어 포함해서 독서가 30권 이상 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기재된 이제 생기부에 기재된 독서란에 기재된 거 말고요.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독서가 30권 이상이 되게 되면 생기부 기재 자체가 이미 굉장히 좋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어를 제외하고 본인의 독서량이 그래도 20권 이상이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최상향의 학종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제 학생분들 사이에서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수시 배치를 상담을 진행할 때 최상향 학종 지원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근데 대개는 선생님 이거 제가 학종 카드 뭐 다른 거 쓸 수 있는 카드 혹시 이거 버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불안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수시 배치 상담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로 그래도 한 장 정도는 최상 우주상향 뭐 이런 카드를 한번 써보실 수 있다. 학종 파트에서 써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설명해드린 항목 중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그래도 꽤나 있으시다면 그래도 본인 내신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그 윗구간에 이제 상향 대학의 학종을 조금 그래도 써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제 뭐 상향대학과 관련해서 아니면 입시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 영상 하단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희 채널을 통해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